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저희가 패널 토론을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저는 패널 토론과 종합 토론의 좌장을 맡은 광주시 속가는 발전교육위원회 위원장 장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지연이 됐고, 아무리 좋은 수업이나 아무리 좋은 포럼도 시간을 넘기면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가치 아래 최대한 시간을 맞춰서 진행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이 굉장히 쟁쟁하신데요. 시간 관계상 앞서서 1부에서 소개시켜드린 것으로 가름을 하고요.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한 분당 원래 제가 안내받기로는 6분이라고 안내받았는데 큐시트를 쉬는 시간에 전달받으니까 6분에 X가 쳐져 있고 5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제가 정확하게 시간 4분 30초 남았을 때 옆구리를 쿡 찔러드리면은 끝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패널 토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청중 모두가 함께 종합토론이나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4분의 패널을 지금 모셨는데요. 모두 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 패널로 모실 분은 광주교육대학교의 김다원 교수님이십니다. 김다원 교수님께서는 워낙에 이 지속가능 발전이나 지속가능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고 또 제 전임 위원장님이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김다원 교수님의 발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다원 교수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저도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광주가 많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 다음에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꼈는데 오늘 앞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향해서 사회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오늘 발표해 주신 분들 앞에서 5분 발표 내용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발제 이후에 어떤 토론의 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냐면 앞에서 발표해 주신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발표해 준 그 기관에서, 다음에 단체에서, 다음에 개인의 측면에서 역할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끊김없이 지금 그대로 조금 지속성을 유지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더불어서 제가 이제 또 저는 교육 쪽에서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첨부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드렸던 그 토론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그 최도성 회장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허승정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회의 변화가 따라서 우리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유네스코에서 작년 2023년 11월에 1974년 국제이해교육 공고를 개정 공고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에 대한 우리의 어떤 바뀌어야 되는 관점을 저는 굉장히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토론문에 담아봤습니다. 우선 교육에 대한 개념을 교육은 양도할 수 없는 인권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에 대한 개념정의에서 교육은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 그리고 생태계 안에서의 교육 그리고 교육의 목적은 이러한 공동체들과 생태계를 위한 교육으로 전환돼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우리 교육에서 가져야 되는 그리고 지향해야 되는 어떤 관점의 변화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 더불어서 생태계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의 관점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인권이고 생태계와 지역 공동체를 위한 그리고 그 안에서의 교육이라는 것에는 크게 2가지가 담겨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최도선 총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는 그래요. 앞으로 교육은 개인의 웰빙, 그죠? 개인의 웰빙 더불어서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교육의 어떤 그 지향하는 바가 형성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의 웰빙과 공존의 사회 이 2가지만 얘기한다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평생학습의 필요성, 다음에 지역사회의 역할 이 2가지가 모두 다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2번째는
저는 교육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조금 쓰고 싶은데요.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어찌됐든 지구상에서 우리의 삶의 질을 위해서도 공교육을 강화하고 더불어서 양질의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지구상에서 온전하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교육력이 이끌어내지기 위해서는 이제는 학교와 학교 밖이 정말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더불어서 이제 저도 대학에 있지만 대학의 역할도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어찌됐든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이러한 어떤 적실한 연구를 해내고 이러한 연구들이 학교 현장과 다음에 학교 밖에서 연결돼서 잘 이렇게 조화롭게 실천됐을 때, 즉 이러한 공교육이 살아나고 교육의 네트워크화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됐을 때 이러한 앞에서 얘기했던 웰빙이라든가 공존의 삶,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가장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간의 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지식들은 우리가 뭔가 표준화된 어떤 산업화를 위한 어떤 그것에 중점화된 내용들에 대한 학습에 중점을 뒀고, 이러한 지식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서양에서 오는 지식들, 다음에 도시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았던 지식들이 아마 많은 부분 내재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지식들은 교육의 민주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각 개인이 자신의 삶의 질을 이끌어내고 다음에 공존의 삶을 살 수 있는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역사회의 토착 지식을 좀 끄집어내자. 예, 지역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관습과 토착 지식을 이끌어냈을 때 그 지역사회 학생들에게 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든가, 아까 총장님이 그랬죠. 지금은 타자가 부재하더라. 그래서 지역사회 안에서 타자들과 이렇게 뭔가 유대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어찌됐든 지역의 어떤 문화, 우리 지역의 문화, 그리고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놨던 지혜, 이 토착, 저는 그걸 이제 토착 지식과 관습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것들을 좀 이끌어내자. 그랬을 때 우리 지역 안에서 각 개인의 웰빙과 공존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찌됐든 뭔가 토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해서 제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토착 지식과 관습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은 다 도시라는 기준을 가지고 본 것들, 그다음에 사고적인 어떤 그 근대화에 기반한 지식들. 그래서 저 나름대로 혼자 찾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에 많이 와 계시니까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관습과 토착 지식을 좀 찾아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좀 하면 우리 지역 환경에 맞는 더 적실한 이러한 지속가능한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만드는 교육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은 어찌됐든 지역사회 역할을 좀 강조해보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저는 늘 학교나 지역사회를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관련해서 지역사회가 두 가지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이 학교에 와 있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사회에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자연환경과의 어떤 교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좋은 환경, 자연환경 안에서 생활하면서 자연환경이 내 삶에 이렇게 필요한 것이야 라는 생각의 씨앗을 갖고 그거를 싹 틔울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좀 만드는데 우리 지역사회가 노력해보자. 그래서 학교에서 아무리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라고 얘기해도 지역사회가 이것을 뒷받침해 주지 않았을 때는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거 하나. 다음에 두 번째는 공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토착 지식 관습과도 연결되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 주민들이 현지적 공동체를 만드는데 적용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들었던 이러한 문화적인 환경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광주의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우리 지역사회가 두 가지 측면, 자연환경과 문화적인 측면에서 같이 한번 만들어 가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구청 흥국교육과 강용태 평생교육사입니다. 일단 이번 정책 포럼에서 이제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성구에서 어떠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네스코 GNLC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그리고 GNLC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발표 위주로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했고요. 지금 현재 광주 서구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이제 정책이 기본 조례가 2022년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 지금 현재는 미래 세대가 행복한 지속가능 발전 도시 서구라는 제목으로 서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전략 2040이 이제 올해 3월 6일에 이제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서구에 이제 평생 지금 현재 봤던 이제 몇몇 분이 서구에서 평생교육 저희 이제 평생교육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몇 분 봤는데 저희 서구는 2015년에 평생학습 도시에 이제 선정이 된 이후에 17년에 서구 평생학습관이 개관이 되고 작년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라는 걸 출범을 시켰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 올해 이제 2023년에 제가 GNLC에 이제 가입 신청서를 제출을 했었고 올해 2월에 GNLC 유네스코 측에서 GNLC 이제 승인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이제 승인한다라는 회원증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 서구도 되게 크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GNLC 같은 경우는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유네스코가 2015년에 설립한 연관과 지식 우수 사례를 제공하는 이제 정책 제약적인 국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약 79개국 356개 회원 도시가 2024년 기준으로 이제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저희 서구가 GNLC 가입할 때 혹시 서구에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강릉 서구 몇 분 계시긴 하네요. 유일하게 5개국 중에 유일하게 관내 대학이 있는 곳이 저희 서구예요. 동구는 어디가 있죠? 조선대, 조선이공대가 있고 남구는 광주대가 있고 북구는 당연히 교대부터 전남대학교가 있고 광주여대나 포대나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 포대가 서구에 있다가 졸로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서구에 유일하게 대학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도망을 가버리는 바람에 서구에는 대학이 하나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구민들이 사실은 평생교육이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대학과의 연계는 되게 중요한데 서구 관내에 대학이 없다 보니 차라리 이제 청장님께서 저희한테 저희 팀에 이제 의견을 아이디어를 주신 거죠. 차라리 너희가 그러면 강주 서구 전체를 그냥 하나의 대학으로 삼고 18개 동을 각 대학의 캠퍼스라고 삼아라. 그리고도 우리가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보자. 거기는 저희가 아이디어를 도출을 시켜서 이걸 확장시켜서 GNLC에 이제 제출을 했고 그게 이제 선정이 됐던 이유고요. 가장 크게 이제 평생교육 저희가 프로그램 우수 사례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었는데 우선은 제가 사례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대 공감을 통한 탄소 중립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마을 식물 동안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약 5년 동안 진행을 했었어요. 요거는 각 구마다 마찬가지겠지만 강주 서구에는 풍암호수공원, 웅천호수공원, 전평호수공원 등 6개의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 도시공원을 학습자들이 강사님과 함께 1년 내내 거기를 계속해서 손해를 하면서 이 도시에 있는 식물 생태를 전부 조사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그래서 봄에는 이 공원에 어디를 가면 어떤 꽃이 피는데 이 꽃의 특징은 뭐고 가을에 가면 어떤 꽃이 피는데 이 꽃은 뭐 어떤 식물이야, 쌍둥이 식물이 어떤 식물이야 이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지금 제가 사례로 일단 2개를 가지고 왔는데 얘는 전평호수공원을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학습자들이 직접 만든 책자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 보면 이렇게 따로 지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전평호수가 전체가 있고 이거 전부 다 런거링을 매겨서 페이지를 표기를 해서 이 식물에 대한 것들은 학습자들이 전부 다 식물 보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찾고 그리고 교수님한테 감수까지 받아서 6권의 저희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바로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지속 가능을 하려면 평생교육에 있어서 가장 제가 사실은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건 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가져갈 게 뭘까? 계속해서 학습 동아리를 만들고 이걸 지역사회에 어떻게 퍼뜨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혹시 이제 뭐 손자녀가 될 수도 있고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에 좋은 환경을 갖춘 공원이 있으면 어디든 자주 놀러를 가요. 소풍으로도 가고 짬짬이도 가고 그러면 관내 있는 모든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에 저희가 공원을 다 꾸렸어요.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습자들을 저희가 생태해설사라는 과정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 책자를 만든 분들한테 생태해설사라는 교육을 별도로 받게 하고 안전교육도 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전부 다 공원을 꾸려서 너희가 그냥 가서 놀고만 오지 말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 그러면 우리가 그 공원에 대해서 빠삭한 그 어머님들을
대부분 사실은 이게 학습자들 60세 이상 어머님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이 생태 해설사들 우리가 그 지역에 보내줄게.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가서 그 아이들한테, 유치원 아이들한테 그 식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생태노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이렇게 식물들을 계속해서 갖고 와야 되는지, 왜 이 식물들이 지금 현재는 없었는데 이분들이 직접 거기다 심어서 이걸 계속 보존을 하기도 하고요. 사라진 생물들은 왜 이 식물들이 없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유치원생이나 아이들한테 교육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이 계속해서 저희 현재도 올해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22년도에 이제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에서 좋은정책 어워드라는 상이 그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탑 15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상을 수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사회 간섭과 토착 지식에 이제 이걸 끌어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것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지만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했던 내선으로 만드는 서구설화 그림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이것도 한 3, 4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네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더 많이 아실 거예요. 구전설화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 뒷산에 내려오는 이야기, 우리 집 앞에 이 큰 나무, 당산나무에 얽힌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이건 지금 현재 학습자들이 만든 책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종이접기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글밥을 먹이고 그 글밥을 가지고 동화책을 만들어서 이걸 우리 마을에는 이런 게 있었지, 우리 마을 뒷산에는 이런 나무가 있었는데, 이런 동네가 있었는데, 혹은 서구에 있는 발산마을이 왜 발산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왜 그릇이 뒤집어진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재밌게 학습자들이, 어머님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이제 또 그림책을 보던 시니어티처럼 연계를 해서 진행이 됐던 거죠. 그게 결국은 또 실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우리 고장 바로 알기라는 그 교과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이 저희 학습단을 찾아와서 저희가 만든 책을 전부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아이들한테 직접 서구에 있는 여러 가지 산이나 지역에 대한 것들이 이제 책을 만든 거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직접 책을 나눠주고 교육을 하고 싶다고. 결국은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정주 여건에 대한 개선이 되는 거고 지역사회에 대한 애양심을 고취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여기 와가지고 많이 배우고 가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에 CNSC 가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매월 이제 웨비나가 열리는데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도 또 웨비나가 준비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서구는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우리 도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걸 어떻게 지역사회에 파급을 시켜야 될까? 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인식 개선을 하지? 라는 거에 대한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이 정책 포럼을 참여하면서 조금씩 또 안개가 거쳐가는 느낌이어서 덕분에 또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ESD 강사연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제 마을 활동가로서 왔습니다. ESD라는 낱말을 처음 접한 게 불과 한 채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미 저희 마을은 10년 전부터 이걸 실현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인권으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교육이 가장 강점이 있는 마을입니다. 저희 풍불의 회원들도 되게 교육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고요. 또 교육에 직간접적으로 10년에서 20년 넘게 고민을 하고 그런 이제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인권을 접할 때, 전복시킬 때도 교육으로 만났었고 그 이후에 마을의 역사나 마을의 설화나 스토리들을 또 교육을 통해서 만났었고 최근에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또 마을 숲 생태 아직은 이제 비건까지 못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ESD 17대 목표, SDGs 17대 목표를 하나하나 교육과 연결시키는 과정이었더라 10년을 보니까. 그래서 참 잘하고 있었고 실은 저희가 최근에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새로운 문제였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고 다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은들, 대통령을 잘 뽑은들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는 저는 믿음이 없어요. 물론 대통령을 잘 뽑아놓으면 50%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나머지 50%를 채워내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게 저는 마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에서 대안을 만들고 하나하나 실천을 해갈 때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인 기후위기도 그렇고 부동산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실업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을 활동하시는 문화활동 활동가분도 오셨는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ESD를 또 접하고 제가 또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하는데 교육의 내용은 존재해요. 형식도 존재하는데 실제로 그 교육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끝나잖아요.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빨리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속 발전 가능 교육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학교하고 접촉해가지고 그 학교 학생들을 일부는 동원의 느낌으로 많이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마을로 나아가가지고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한 ESD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을에서의 좀 ESD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풀어내는 장이 평생학습의 장이다. 아까 우리 김동관 부장님께서 그 지속가능 발전 2.0 마을 공부방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이런 어떤 사업들을 접하는 마을들이 또 고민하는 마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자료를 한번 그냥 읽어보십시오. 다 이야기를 못할 것 같은데요. 그 세 번째 이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마을 평생학습의 역할. 저는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 평생학습 장에서 뭘 담아내야 되고 뭘 실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알아야 되잖아요. 17가지 목표가 뭔지, 왜 그게 유엔에서 그 주장을 했는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169개의 세부 지표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먼저는 ESD의 먼저의 1차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제 교육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가치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교육 활동을 많이 하셔요. 근데 상당 부분은 그냥 기술자예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육 강사로 정말 많은 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냥 강사, 스킬만 습득해가지고 강의만 하고 있다. 근데 그 강의의 제일 중요한 거, 그 내용이라는 건 인터넷 다 뒤져보면 다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은 강사는 전부 다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치와 철학을 이야기하는 강사는 많이 보지 못했어요. 저는 적어도 ESD에서는 마을 평생학습에서는 이게 다뤄져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17번째 목표 거버넌스죠. 마을에서도 이 거버넌스를 고민하고 만들어내야 된다. 지역사회 협력을 끌어내야 된다. 이 세 가지 목표가 마을 ESD의 우리가 제 명확한 방향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포항마을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하면 저희는 이제 한 2019년부터 아이들 교육은 많이 있는데 포항마을에는 어른들 그 장이 소통 공간이 1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게 우리가 직접 해버리자 평생학습을. 그래서 한 4년 정도를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원들을 발굴을 했어요. 공방, 커피 공방 다 해도 작은 배문터들을 발굴을 했어요. 한 10개, 11개 정도를. 이제 학습장이 없으니까 작은 학습장들을 발굴해가지고 그곳들을 다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가드닝을 배울 때는 마을 카페에서, 또 서각을 할 때는 벽진 성원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개 정도의 작은 배움터가 여전히 좀 가동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가장 잘하고 있는 거 학습 동아리예요. 그때부터 만들었던 학습 동아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4개, 쉬고 있는 동아리까지 해서 한 5개가 매주 금요일날 3개가 돌아가요. 매주 만나거든요. 동아리, 마을 숲동아리, 기후위기와 에너지 동아리, 그 다음에 마을 알기 동아리, 마을의 역사나 서가를 공부해요. 거기에서 공부했던 결과물이 마을 교육 공동체하고 만나가지고 학교 5개 학교에서 그것들이 다 풀어내지는 과정들을 지금 현재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제와 그제 포항중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그 청소년 의제 발굴이나 총회를 진행을 했어요. 이번 총회는 색다르게 해봤습니다. 그저께 이제 급식실 앞에 가가지고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를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행복한 마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 17개 목표 중에 뭐가 필요할 것 같냐 투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디 초등학교에서는 불평등이 1위였고 풍암중학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의료가 아플 때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몸 건강, 마음 건강 요게 이제 1위였어요.
그래서 이제 전날 했고, 네. 두 번째 날 어제 전 학년을 대상으로 이걸 가지고 세부 토론을 해가지고 의제를 뽑아내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교육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교육을 아무리 많이 한들 변화가 만들어질까? 교육은 많은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마을 활동 딱 하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학교 선생님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동아리를 만들든 뭘 하든 그러면 변화는 쉽게 올 것 같습니다. 네, 길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남대학교 졸업생으로 발표하게 된 최은빈입니다. 네, 지속가능 발전교육 정책 포럼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어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제가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속가능 발전을 알고 대학생활 동안 제가 실천한 것과 성장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둘째는 앞으로 대학교육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강화와 이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남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면서 오다가다 동아리의 부회장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오다가다는 세계 시민성과 더불어서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세계 시민 동아리 오다가다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천과 지속가능한 건강 교육을 위해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함께 학습하며 다양한 실천과 확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화면에 나와 있는 5권의 글로벌 건강교육 그림책을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 13번째인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한 안녕나비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청소년, 시민강사, 그리고 마을강사, 교사 등 다양한 대상에게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 지구의 날 교육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면서 대학교 축제 등에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익히고 확산하기 위한 활동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3번 건강과 웰빙, 16번 정의와 평화를 주제로 한 출발합니다. 5번과 10번 목표, 성평등과 모든 형태의 불평등 감소를 주제로 한 다녀왔습니다. 3번 목표, 건강과 웰빙을 위한 기초 위생교육을 전달하는 베니의 비례, 미스터 브러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여러 대상에게 지속가능 발전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제가 성장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삶 속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나부터 먼저라는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긴 캠페인에 도전하면서 저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정화 활동에도 앞장섰습니다. 텀블러를 사용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도 하였고 패스트 패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쇼핑을 하며 지속가능한 소비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지속가능 교육 자료인 그림책을 활용하여 여러 교육 활동을 진행한 결과 SDGs 4번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이 매우 중요한 가치임을 깨달았습니다. 체득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의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 라운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이 사업에 참여하신 대상자 분께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교육하는 활동도 도전을 하였습니다. 나부터 먼저라는 태도의 변화로 사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지역사회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까지 확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앞으로 대학 교육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강화와 이 활동들이 적극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위해 대학 교육 측면에서는 대학생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활동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주도 캠페인, 지속가능 발전 공모전, 실천 사례에 대한 공유 활동 등 대학생이 주도하고 중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SDGs 관련 인식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생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를 주도할 수 있고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혁신가이자 미래의 기업가입니다.
대학 교육은 지속가능 발전이 기반이 된 교육과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을 다니며 여러 학과와 연계하고 융합하면서 해결하는 활동들이 지금보다 많아졌으면 합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배우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느끼는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을 졸업하고 난 후에도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합니다. ESD, 즉 지속가능 발전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평생학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전공 및 다양한 분야와의 연복합을 통해서 ESD 실현을 지원하는 제도라든지 체계가 갖추어진다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변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